아,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이게 끊겨졌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마트가 좀 까먹었네. 이마트가 하여튼 간다는 쪽인데 이제 예를 들면 좀 가지 못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제가 충분히 알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왜 그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냐 이런 거를 저의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제 말이 과연 리즈너블한지 아니면 또 허점이 있는지 허점을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댓글에 대해서 제 반박을 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마트가 뭐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아주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뭐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제가 뭐 개뿔이나 뭐 알겠습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는 가능치도 않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요. 다만 트렌드가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추세선까지는 예측은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지적이 이거거든요. 온라인 쇼핑이 점점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과연 그 흐름을 이마트가 되돌릴 수 있을 거냐. 근데 제가 거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마트가 나 신세계가 그 트렌드를 돌리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도 않죠. 근데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뭐 이제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이렇게 장을 보거나 할 때 온라인을 주로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오프라인에 가서 주로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대부분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이용하시겠죠. 근데 다만 비중이 온라인이 좀 더 크신 분도 있고 오프라인이 물론 좀 크신 분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 비중이 좀 더 큰 편이에요. 근데 물론 장은 우리 와이프가 주로 보죠. 그러니까 뭐 장은 많이 안 보지만 근데 이제 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케어를 하면서 어머님 집 용품은 제가 좀 사거든요. 와이프는 또 우리 집이라고 아이들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좀 제가 많이 누나하고 저하고 많이 챙기는데 물론 이제 부모님 뭐 근처 마트 가서 뭐 이마트는 솔직히 저는 자주 안 갑니다. 다른 뭐 그냥 가까운데요. 뭐 생협이나 이렇게 걸어가서 뭐 신선식품 주로 사니까요. 뭐 고기 사고 뭐 고기는 또 정육점 하늘간 푸주간 이제 맛있는 정육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도 가끔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수지 신봉동 선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그 생협 옆에 있는 가게에 엄청 맛있습니다. 아주 최고입니다. 맛은. 거기 사고 생협에서 뭐 과일이나 뭐 다른 반찬들 같은 거 거의 주로 거기서 많이 사는데 가끔 엘마트도 가고 가끔 이마트도 가고 그러는데 이제 뭐 아니 뭐 신선식품은 그렇고 요즘은 뭐 마켓컬리 이런 거 우리 와이프는 마켓컬리로도 주문 자주 해요. 그래서 마켓컬리 어떻게 오는지도 알고 또 제품이 굉장히 좋고 신뢰를 한다는 거. 우리 와이프는 뭐 쓱배송은 솔직히 별로 이용 안 하고 마켓컬리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뭐지 이렇게 사는 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적절히 우리 와이프는 근데 우리 와이프도 오프라인 좀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생협 가까운데 워낙 좋은 신상식품들이 있어서 한 70% 정도 마트 사고 요즘 코로나나 아니면 뭐 다른 일 때문에 아이들 뭐 일 때문에 바빠갖고 막 미처 사야 될 걸 못 살 때 그럴 때는 뭐 저녁에 마켓컬리로 배송하면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를 주로 이용하곤 하는데 어찌됐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옷 같은 거 뭐 이런 거 살 때 저는 거의 오프라인에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가서 주로 삽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끔 롯데몰 여기 성북동에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사고 그러는데 뭐냐면 이유가 온라인으로 좀 주문해 봤는데 그 화면상 보는 거하고 실제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상 입어보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온라인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져서 지금은 그런 간극이 많이 줄어들었기는 했는데 저는 어찌됐든 직접 보고 입고 사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저 같은 분도 있을 거고 뭐 직장 다녀서 굉장히 시간이 없고 바쁘신 분들은 주말에 물론 또 뭐 백화점이나
뭐 몰로 쇼핑 나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나름대로 제가 또 같이 우리 사업하는 파트너 션하고 윌인데 윌은 보면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사는데 윌도 바쁘니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한가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할 때 윌 같은 경우는 가격 같은 거 비교를 되게 잘하고 온라인을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비교해 보면서 결정해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저도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 게 윌이 주문하고 나서 이게 뭐가 뭐 사이즈가 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아서 뭐 다시 뭐 돌려보내느니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던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물론 시간하고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온라인도 만만치는 않다. 근데 뭐 온라인 쇼핑이 좋아하고 그걸로 예를 들면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을 하는데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온라인으로 옷 같은 거 보고 그런 거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옷 보고 이런 거 자체가 즐거움이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뭐 온라인이 더 좋겠죠. 오프라인. 근데 우리 뭐 둘째 딸도 오프라인 가서도 자주 사기도 합니다만 온라인으로 워낙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요점은 뭐냐면 오프라인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트렌드가 물론 그렇긴 한데 아무리 온라인이 강세가 돼도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뭐 그 스트라스필드도 이제 저희 처갓집이 하남에 있어서 가끔 이제 스트라스필드를 가끔 갔었는데 거기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도 잘만 하면 온라인으로는 또 느낄 수 없는 어떤 재미와 감동을 오프라인에서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신세계 그룹이 그걸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 막 리뉴얼 한 점을 왜냐면 여기 수지 신봉점 아직 리뉴얼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수지 신봉점도 잘 안 가는데 어디 뭐 다른 데 이마트를 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기사라든지 읽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봐서 대충 감은 오죠. 어떻게 해놨다는 거를.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런 트렌드긴 하지만 오프라인의 재미와 강점을 잘 살리면 오프라인으로 가는 사람들은 계속 간다. 온라인으로 가는 사람 중에서도 또 가끔 오프라인을 가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을 우연히 갔어. 근데 뭔가 재미있고 온라인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재미들을 많이 줬어. 그러면 내가 온라인으로 많이 보지만 또 오프라인으로 가서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간 김에 이것저것 재미를 느끼다가 또 눈에 보여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이 그렇게 쉽게 죽지를 않아요. 오프라인도 계속 변신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온라인한테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에서 줄 수 없는 재미와 감동을 오프라인에 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신세계 그룹이나 이마트가 우리나라에선 그걸 제일 잘하고 있고 지금 롯데나 그런 데는 구조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부침을 겪고 있는데 신세계는 나름대로 이마트 이제 좀 이따 제가 파이낸셜 피겨를 말씀드리겠지만 이마트가 2018, 19, 2020년 이렇게 오프라인이 힘든 와중 속에서도 매년 2조에 넘는 그 매출 향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서 그걸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야 이거 봐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은 제가 또 다음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파이낸셜 피겨도 다음 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오프라인이 계속 변신을 하면서 소비자들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이런 레드 오션 속에서도 분명히 블루 오션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 제프 베조스가 이제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물론 온라인의 강자지만 요즘 아마존 고라고 만들면서 오프라인도 확장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온라인으로 줄 수 없는 어떤 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다 된다면 아마존이 아마존 고를 만들면서 오프라인을 왜 확장시키겠어요? 온라인으로 안 되는 어떤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존이 알다시피 극도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번 돈을 적극적으로 다시 투자해서 소비자의 만족을 올리겠다. 그래서 소비자가 만족을 해서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고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거,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 오히려 주주들한테 결론적으로 주가 올리는 것만큼 주주들한테 좋은 게 뭐가 있겠냐. 이게 제프 베조스의 지론인데 저는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제프 베조스가 고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매일매일 너무너무 놀란다는 거. 왜냐하면 야, 이 정도면 고객이 만족하지 않을까? 정말로 제프 베조스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 아닙니까? 아마존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가 막힌 소비가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고 온라인상으로 뭔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불만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고객은 놀라운 존재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해도 항상 불만을 제기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 요구를 알아가고 그 요구를 만족시켜 나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제프 베조스는. 그럼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이 정용진 부회장이 그런 그 캐릭터를, 그 제프 베조스가 가진 캐릭터를 어느 정도 좀 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행보해 나가는 걸 보면. 제가 요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야구단 그 얘기가 이제 이마트나 신세계그룹 내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야, 너무 천 몇백억 이거 너무 큰 거 아니냐. 요즘 오프라인도 뭐 그닥 뭐 좋지도 못한데 상황이, 업계 상황이, 그런데 이런 큰 돈을 투자해 갖고 야구단이 또 요즘 그렇게 인기도 약간 하락하는 추세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식의 이런 큰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느냐. 근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마 정용진 부회장도 저하고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정용진 부회장이 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스타필드라든지 신세계의 경쟁 상대는 같은 유통회사 무슨 롯데백화점이 아니고 야구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결국은 아까 제가 오프라인에 가는 것도 자기가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인 거죠. 내가 백화점에 안 가고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야구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선택인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게임이나 야구장을 안 가고, 왜냐면 백화점에 그때 가봤는데, 아니면 뭐 이마트에 가봤는데 너무 재밌는 어떤 게 있었어. 그러면 왜냐면 내가 야구장 가도 즐거워. 근데 백화점 가도 즐거워. 그러면 무엇이 나한테 더 큰 즐거움을 주나 생각을 한다는 거, 소비자가. 근데 백화점이 야구장 가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면 야구장은 여러분 나중에 하이라이트 보고 백화점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의 경쟁 상대는 이제 신세계나 이마트의 경쟁 상대는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이 아니고요, 여러분. 야구나 게임이 여러분 신세계나 이마트의 경쟁 상대입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 조영진 회장도 그렇게, 부회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뭐냐 하면, 야구를 좋아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죠. 오프라인도 물론 가끔 합니다. 근데 이 야구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 이제 이름이 뭐 이마트가 주축은 되긴 하지만 뭔가 신세계 유통회사에 뭔가 그런 이름을 쓰겠죠. 아마 이마트라고는 뭐 기사에 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다른 어떤 걸 쓸 것 같은데, 어떤 신세계 그룹을 연상시킬 수 있는, 뭐 주축은 이마트지만 물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야구를 보러 가면 사실은 그전에는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야구를 보러 가서 어떤 신세계에 대한 어떤 로열티나 어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켓 컬리를 안 쓰고 쓱 닷컴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 오프라인이 결합이 되는데, 그 시너지를 야구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금액으로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 포텐셜을 이 1350원을 투자는 훨씬 이상이라고 정영진 회장은 보고 있는 거라 여러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판단이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 일단 저기 1부는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이마트는 갑니다. 여러분 이마트는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기 전에 그 네이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가 미니멈 10년 동안 5배를 간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셔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에 미니멈 5배로 간다고? 그러면 자기는 20배, 30배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배 간다면 그럼 팔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 농담으로 크크하니까 이제 약간 반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건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저도 20배, 30배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주 그냥 무지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막 엄청나게 경제가 안 좋고 막 진짜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도 5배는 간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뭐 코로나가 진짜 우리가 100년 몇백 년 만에 한번 일어난 일인데 이게 물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태고 하지만 어찌 됐든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예단하는 거는 건방진 생각이고 어려운 거고 누구든 감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막 그런 사태가 일어나도 5배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를 하면 여러분 뭐 20배, 30배, 뭐 50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측 못하는 엄청난 뭔가 그 퍼펙트 스톰이 올 때도 미니멈 5배는 간다.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5배 간다. 미니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받아치겠습니다. 저도 아까 그분 댓글 다른 의견에 100% 동의를 하고 제가 그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니멈 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